안녕하세요. 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영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이 제가요, 내가 취했구나 라는 걸 메타인지를 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듣고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쓰이는 걸 봤는데, 표현이 쓰이는 걸 봤는데, 이렇게 계속 또다시 듣게 되니까, 어째서 이 학문적인 단어가, 지극히 학문적인 단어가 한국 사회 일상 대화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나? 라는 내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메타인지는 영어로 meta cognition 이거든요. 메타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페이스북을 소유한 회사 이름으로. 또 metaphysics, 형이상학. 그래서 physics가 있고 또 메타가 같이 결합됐죠. metadata라는 말도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우선 메타에 대해서 뜻을 알아 이제 이해가 되는데, 메타는 beyond, above, self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데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형이상학, metaphysics 그러면 physics는 물리학을 말할 때 우리가 physics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어떤 것들,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것들 위에 있는 거, 형상이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통과 의례적으로 많이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중고등학교 시절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시간은 정말 존재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질문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철학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형이상학, 즉 physics 위에서 physics 물리적인 것들을 위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metadata는 많은 sets of data, 데이터가 많은데 그거를 데이터화 또 시킨 게 metadata. 그러면 cognition은 무슨 뜻일까요? cognition은 예를 들어 뭐 이해하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패턴을 차별화하기, 문제 해결을 하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cognition에 들어가요. 이런 인지적인 행위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영어권의 의학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뭐 환자들이 응급실로 뭐 실려오고 뭐 뇌졸중을 앓고 뭐 이러면 이제 두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The patient has shown signs of cognitive impairment 이렇게 하거든요. cognitive는 이제 cognition의 형용사고, impairment 이거는 손상, 저해, 뭐 저하 이런 뜻이에요. 손상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라는 단어와 cognition을 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결국은 이제 cognition, 아까 우리가 말한 거 뭐 기억하기, 이해하기, 뭐 집중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는 대부분 thinking about thinking, 그쵸? 생각에 대한 생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항상 늘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 첫 시간에, 첫 학기에 강의 계획안을 이제 설명할 때, 이 과목은 여러분들의 메타인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자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뭐 장문을 읽어야 돼요. 어떤 성격의 장문이든 뭐 기사일 수도 있고 아카데미 기사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읽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단계로 학생들은 이 주 제목을 읽고 소제목을 읽고 작가의 양력을 읽고 주제의 방향성을 잡아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겠구나 하고 먼저 추측을 하는 거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읽으면서 노트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 왜 그럴까? 왜?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이 부분은 작가하고 동의해. 나는 이 부분은 작가하고 동의하지 않아. 이러한 노트를 해가면서 우선은 이제 읽는 게 다 끝나면 사실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해 과정을 인식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 메타 인지 학습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내가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 분야를 몰라서 그런 걸까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답으로는 오케이. 그럼 내가 이 분야를 좀 더 알아야 되겠군. 그럼 그 분야에 대한 걸 읽겠죠. 자기가 지금 읽어야 하는 그 과제 장문을 더 알아들어야 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문장을 다 읽히는데 문장은 다 알겠는데 문장의 내용이 숙지가 안 된다? 그럼 만약에 문장 안에 있는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나? 라는 것을 시작해서 이제 그러면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학습 방식을 알고 인식하고 조절하고 제한하는 그 능력이 메타인지적 학습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메타인지가 뭔지? 그래서 그 과정을 자기가 이 공부하고 그 학습하는 이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적 학습 능력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왜 이 메타인지라는 지극히 학문적인 말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됐나?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한국은 매우 자기 분석적인 사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줄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인식이나 자기 객관화가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한국 사회에서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금 문화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자기 인식, 자기 객관화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거기에 이 객관화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인시큐어하고 어느 정도 맥락이 좀 통하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메타인지라는 그 표현이 원래보다는 좀 더 확장된 자기 인식, 자기 객관화에 가까운 의미로 이제 확장된 것 같고, 그럼 메타인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기 인식이나 자기 객관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처음에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메타인지, 내가 취한 걸 메타인지 했어요 라고 말했던 그 사례를 한번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 배우분이 내가 막말하는 거 보니까 나의 이성적 필터가 고장났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추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내가 이걸 좀 줄이고 그러니까 술을 줄이고 마시는 걸 뭐 스탑하고 그 다음에 말을 그만하자. 이러면 메타인지가 완전히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술주정 부리는 걸로 보이겠지? 이건 자기 객관화한 거예요. self-distancing이라고 하거든요. self-distancing. 나와 나 사이에 지금 이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distance는 거리지만 또 동사도 되거든요. 명사도 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취했나 봐. 이거는 self-awareness, 인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메타인지를 하든 자기 객관화를 하든 뭐 인식을 하든 이 세 가지 전부 다 똑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취했나 봐. 내가 취한 걸 알았어. 영어로는 I became aware that I was drunk. Or
I realized that I was drunk.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요. 만약에 I became metacognitively aware that I was drunk. 내가 메타인지적으로 내가 취한 걸 인식했어. 이러면 말이 이상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요. 자기 인식, 객관화, 메타인지는 전부 다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영어로 입니다. 지금까지 영어를 메타하게 풀어본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